자, 두 번째 영상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해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이 문제다. 뭐 이러한 것이 공격의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번 듣고 이어갑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 서열론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비판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임명을 통해서는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라는 점,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면 안 된다. 요것을 바탕으로 이제 법원을 겨냥한 것이다. 판사들도 특별한 존재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석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그 권력의 사인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선출됐어요. 아니면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자리에 보임을 받았어. 예. 그럼 그 권력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권한을 위임받은 거 착각하는 게 이제 독재의 시작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취임 100일 회견 때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위다라고 한 데서 지금 이 국민의 발언 조금 톤 다운 된 거예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도 자기 거라고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된다. 권력의 사인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조금 뒤로 물러선 겁니다. 아마 제가 페북에 비판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가 생각해도 할 말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전권을 위임받는다는 것은 독재에서나 있는 거지 민주주의에는 없는 거예요. 송파병에서 저를 안 뽑고 남인순 의원을 뽑았다고 그래서 4년 동안 남인순 의원이 무제한적인 권력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그 정치적 공격은 불가능하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저 정도로 좀 톤다운 시켰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강성파들이 막 그 조희대를 공격하고 직위원 판사 공격하는 걸 저는 조금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의해 뽑힌 권력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나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희대 찍어갖고 사퇴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민주화 이후에 대법원장이 그만둔 건요. 그 대법원의 식구들, 그 조직의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민주적으로 토론한 결과 그 사법파동에 의해서 2명의 대법원장이 물러난 거 외에는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는 자기 재판했다고. 뭐 저 사람 우리 뜻과 달리 재판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대법원장 쫓아낸 경우는 독재 국가밖에 없어요.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려고 생각합니다. 예, 조 대표님. 선출된 권력이 최고가 아니란 걸 증명하는 사람이 윤석열 그렇죠. 전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법 행사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게 결국 상권 분립에서 나오는데 상권 분립을 이론적으로 만든 사람이 18세기 몽테스큐인데 그전에는 영국에서는 이권 분립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권 분립으로는 안 된다. 상권 분립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현명한 제도를 만들고 이게 헌법에 들어간 게 미국 헌법이 처음일 겁니다. 미국이 건국할 때 프랑스가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또 거기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상권 분립이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왕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헌법을 모델로 한 게 한국 헌법이거든요. 그러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특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상권 분립의 정신으로 진압하고 수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권 분립을 거의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 주권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국민 주권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국민 주권이 나타날 때는 선거입니다. 그죠? 선거라는 객관적 현상이 있고 여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국민 주권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최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국민 주권보다 위에 있는 게 헌법 아닙니까? 헌법.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헌법이 최고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선출된 권력은 임명된 권력보다 모르죠. 정치적으로는 더 중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법을 다루는 데는 뭐 헌법 밑에서 다 복종해야 되니까. 예. 예전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예. 그 무슨 제 기억에 그 탈원전 이야기 갖고 이제 여야 간에 공방했을 때 예. 그때 문재인 쪽의 국회의원인가 장관이 한번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 후보 시절에 탈원전 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됐다. 국민이 허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친놈이에요. 아니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문재인 후보를 당시 찍었던 만약 2천만 명 있다 칩시다. 1,000만 명 있다 칩시다. 예. 1,000만 명이 탈원전이 동의해 1,000만 명이 찍어줍니까? 탈원전이랑 공약을 보고 찍은 사람은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걸 마치 국민 모두가 동의했으니까 국민 주권이 제일 이게 정말 저게 경강부회고 궤변입니다. 궤변. 저는 안 하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제 정책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기 잘한 것 같아요. 선출된 권력도 그 권력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왜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예. 그래, 지기현, 부장판사. 조희대 예. 두 분이 예. 아주 크리티컬한 순간에 좀 이상한 판단했죠. 그렇죠. 예. 그게 대한 공포감. 그때 그걸 악몽으로 여기는 것 같아. 그러면 그죠? 법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돼요. 검찰이. 아, 그 다 사법 절차 있는 거예요. 잘 기피 신청을 해라. 아, 그 찍어가지고 야 너는 안 돼. 그리고 저 똑같은 이야기 아까 우리 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선출 권력과 사법부 시스템 삼권 분립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게 윤석열 탄핵이고 윤석열 지금 구속인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윤어게인들은 그 헌법재판관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임명 권력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저 8명 임명된 놈들을 쫓아내자고 그러면 우리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가서 좀 찍어내자고 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걸 수용하자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반성의 시작점인데. 예. 그럼 제발 민주당이 저렇게 하면요. 예. 우리 당의 윤어게인이 바로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지금 제가 딱 5년 전을 데자뷰예요. 5년 전의 데자뷰 같아. 5년 전. 5년 전 2020년입니다. 예. 2020년 4월에 압도적으로 총선. 예. 총선에서 이긴 그 1년 동안 한 게 윤석열 몰아내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1년 만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졌죠. 압도적으로 예. 민주당이 패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권을 놓치잖아요. 예. 지금 그런 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보다는 확실하게 다른 게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존재 의미를 상실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안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이번에 며칠 동안 이 한국 언론이 거의 일치단결해가지고 비판을 하대요. 예. 견제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한 발 뺐어요. 그 입법으로 사법부를 완전 없애버리려는 거니까.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하면서 이제 지기현하고 이제 조희대만 속아내려고 하는 건데 저것도 정말 발상 자체가 굉장히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자기들이 선출된 권력이고 국회 다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권한이다. 라고 하는 게 독재의 시작이라는 점.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거기서 시작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의 노평에서 이제 뭐랄까요. 원칙적 공감 발언이 있어가지고 또 그게 논란이 커졌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상호 수석은 대통령실은 이제 대법원장 거치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 뭐 이런 논평을 통해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제가 우상호 수석을 좀 아는데 네. 586 중에서는 제일 점잖은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지금 옆에 두고 있어서 다행이고. 다행이다. 물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때는 정무수석 좋은 사람이 있었지만 말 안 듣고 또 경로만 했으니까 또 문제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 경로하지 말고 정무수석 이야기 좀 귀담아 듣고 우상호 수석이 저렇게 만약에 정리를 했으면 저 길로 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독립된 기관인 대법원장 바꾸는 거요. 민주주의에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2021년 7월도 한번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그때는 야당이니까. 야당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막 그래서 당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알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해프닝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네. 대표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거기 보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네. AI로 합성한 사진. 그래가지고 네. 글을 어떻게 썼냐면 차라리 막 시진핑, 김정은식으로 민주당 총재, 대통령, 대법원장 겸직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예. 개헌하자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야 이건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 근데 가지고 명예훼손 운운하니까. 북한 같은 일당 독재 국가에서도요. 예. 김정은이가 국무위원장, 예. 당비서, 국방위원장을 해도요. 중앙재판소장은 안 해. 재판소장은 겸직 안 해요. 그건 거기서도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그건 당에서 지시하면 다 하는데 뭐하러 그걸 겸직을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 탁 던졌다가 분리하면은 잘 빠지는 맞아요. 그런 기술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연함인지 우상호 수석의 어드바이스를 잘한 건지 아니면 저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잘 싸워서인지 예. 그건 두고 봐야죠. 김문식 교수님의 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선 이후 최고로 기분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막 엄청 또 반발을 하면서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또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글쎄요. 좀 탄핵은 좀 과한 표현 같고. 박성훈 수석 대변인. 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법원장을 솎아내고 찍어내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받고 있는 재판이 있잖아요. 네. 그 재판과 관련된 원한이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잘 아시잖아요. 대통령 후보 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 있지 않습니까? 생방송 발표. 그렇죠. 이제 그 안갚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그런 본인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한다면 그 탄핵감이 맞죠. 근데 그건 확인할 길은 없어요.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정도 끝나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식으로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고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좀 과한 표현일 수 있다. 예. 그러나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제발 내란 특별재판부니 내란 전담재판부니 조희대 물러나라 이런 식의 겁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 영상 보겠습니다. 미국으로 갈 텐데요. 극우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용의자가 체포가 됐고 뭐랄까요. 이 사건으로 또 미국 내 정치적 분열도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또 보수가 뭉치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 영상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This was the scene that was captured by 미국 Fox 팍스 News a 뉴스죠. little bit earlier on. You can see 찰리 커크 추모 19-year-old 현장. as a man is arrested. So you can see Phoenix police there on hand. 예, 꽃과 사진 또 이제 선물을 짓밟은 남성이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면이고 이제 거리에서 시위하는 장면. 런던입니다. 약 10만 명이 이제 구구 집회를 하고 있는 영상인데 지금 이제 경찰이 또 출동을 해가지고 또 검거를 하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트럼프까지 나서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얹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찰리 커크 씨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하고 생각 다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 치열하게 토론을 해요. 맞아요. 예. 대학교로 들어가 가지고 예. 그런 모습은 참 좋은데 다만 저 사람이 홀수 부정선거 음모론자, 스탑 더 스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난입 사건에도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네. 얼마 전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또 킨텍스에서 네. 강연을 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 친하고 말하는 게 전체적으로 그 등장하는 사람들 종합해보면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다. 그게 중국이 뒤에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단합하는 거는 이건 언론 자유를 위반하는 거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시하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개입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한국에서 보도하는 걸 가만 보니까 보수 언론은 그런 건 싹 빼버리고 굉장히 훌륭한 보수 운동가가 한 수 가르치러 왔다는 식으로 지금 예.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완전히 이 사건으로 분열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총 맞아 돌아가시면은 추모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그 뒤에는 좌익이 있다. 좌파다. 사형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예, 하면서부터 맞아요. 완전히 분열되고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저 사건 하루 전이지. 저 브라질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을 하면서 쿠데타를 기도했다 해가지고 그 전직 대통령을 대법원이 징역 27년 3개월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브라질, 한국, 미국 이런 데 다 퍼져가 가지고 이런 분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미국으로 수출된 면이 있거든요. 그게 또 트럼프를 세뇌시켜 가지고 한국에서는 윤석열을 세뇌시키고 새삼 한국의 정치가 바로 잡히려면은 아니 그걸 떠나서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말 끝장내야 되는데 저는요 이건 특검이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수사를 해야 돼요. 계엄 수사만 하고 있거든요. 반쪽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예. 부정선거 음모론 수사를 해가지고 형사처벌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돈 벌고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어떤 권력을 탐한다고 하면 이거 범죄 안 됩니까? 예. 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극우화되는 현상이. 예. 저도 이제 정치학 교수로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 자제의 영역이 있어요. 절제. 예, 절제 영역이 있고 그게 여야 간에 다 공감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는 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보통 일반 시민보다 훨씬 높은 도덕률과 그 기준을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절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 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애정 또는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 선의 명분, 대의 명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사실은 이제 저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막 지나치게 왔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이 부익부 빈익이 좀 극단화되고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생계 문제가 좀 커지면서 불만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데 그 불만들이 정치 영역에서는 그동안엔 절제된 그 미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자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봉인이 해제된 겁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은 그게 이제 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저도 재밌게 본 책이 미국의 버클리 대학 명예교수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도둑맞은 자존심이라는 책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극우화 현상을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백인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었죠. 힘들어졌죠. 그런데 일자리를 잃고 힘들어졌으면 미국 건국의 정신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하면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된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수치심, 실패감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선동가가 와서 이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아시안 놈들이 저 멕시칸들이 히스패닉이 흑인 놈들이 성소수자들이 민주당 놈들이 와서 너희들 일자리 뺏어간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우리가 다민족 사회고 이민자 중심 나라고 그렇게 건국한 우리 아메리칸인데 그게 말이 되냐.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듣고 보니까 마음이 편하거든.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새끼들 잘못이야. 라고 하는 도둑맞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전환을 트럼프가 자극을 한 거예요. 예. 그 공적 영역에서 해서 안 될 것을 자극을 시켜서 봉인되어 있었던 그 절제된 정치의 공동체에 대한 미덕을 붕괴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반이민 정서예요. 이 찰리 커크의 암살한 사람도 사실은 좌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근반으로 해서 또 증오의 감정이 드러나잖아요. 부모가 예. 공화당 맞아 공화당원이잖아요. 공화당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절제 미덕이
깨지는 순간 이게 극단의 투쟁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선동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제1권력자가 선동하면요. 이거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솔리니 히틀러가 선동하니까 유대인들이 작살난 것 아닙니까? 예. 윤석열이 선동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일단 작년 선거로서 다 끝나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트럼프가 선동하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얼마나 이게 권력자의 선동이 무서우냐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찰리 커크 같은 경우는 저렇게 또 폭력이 행사돼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죠. 애도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저 애도를 둘러싸고도 애도하지 않는 사람을 잡아간다든지 또 지금 저는 저 런던에 한 15만이 모인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극우와 바람이 광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아까 말한 그 수치심을 어떤 놈들이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고 하는 그 반이민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게 그 극우와의 토양이 좀 우리는 다른 게 우리는 반이민 정서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애정과 그 수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극우와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계속 출마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자극하고 선동하면 이 선동이 먹히고 예. 먹히면서 강경을 가져오고 극단적인 투쟁들이 계속 서로 상호 강화시키면서 저런 식의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세계 정치가 그리고 이 전반적인 세계적 현상이 한 번은 좀 정리돼야 되고 성찰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신앙의 영역이다. 종교의 영역이다. CBS가 잘해라. 아, 결국도 저희가 잘해라.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 선동을 누가 잘하냐 하면 요사이는 공화당이 잘해요. 그러니까 지난 6월에 미네소타에서 현직 하원 의원 부부가 네. 그 총 맞고 둘이가 죽었어요. 그때 손 사람이 반낙태주의자라고. 예. 근데 그거는 크게 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정치화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번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이는 트럼프가 선동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총기 소유자가 총기가 4억 자루 아닙니까? 4억. 인구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다행히 총이 없으니까. 예.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지. 극우화되는 이제 그 동기가 되는 게 사실은 극우를 그 바로하게 만드는 토양들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아까 제가 볼 때 이제 그 정치의 절제 미덕이 이제 봉인됐다는 게 하나 있고 그걸 누군가가 선동했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바로하게 만드는 극좌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등장했던 건 공산당 때문이었어요. 히틀러가 등장했던 건 공산당과 노조의 파업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게 그 우경화되는 것을 막 부채질을 해내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민주당의 개딸들이 윤어게인을 강화시켜주고 윤어게인이 개딸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이 찰리 커크의 죽음도 있어서는 안 될 죽음이지만 저 죽음을 계기로 또 극단화되는 이 강경 세력들이 서로 대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 주말에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의 그 추모식이 있다고 하죠. 트럼프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현재 국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과연 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선동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더 락커럼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